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포스트 시즌 티켓이 16장이었던 2020년에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합니다. 이에 존 미들턴 구단주는 자신의 스튜핏 머니를 실현시켜줄 최적의 인물을 데려옵니다. 데이브 돈브루스키였습니다. 돈브루스키 선임에 가장 신난 건 하퍼였는데요. 자신의 선임을 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고 한 하퍼에게 돈브로스키는 리얼무토와의 재계약을 선물합니다. 필라델피아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함으로써 돈브로스키는 4개 팀을 진출시킨 최초의 단장이 됩니다. 돈브로스키는 1997년 말린스의 우승 단장이었고 디트로이트 시절에는 2006년과 2012년 두 번의 준우승을 했으며 2018년 보스턴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지만 크리스 세일과 재계약 등으로 돈브로스키가 지나간 곳에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는다는 말을 실현시켰습니다. 휴스턴에는 하퍼만큼이나 돈브로스키를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2004년 드래프트에서 자신을 전체 2순위로 뽑아준 벌랜더였습니다. 벌랜더는 월드시리즈 1차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돈브로스키를 오랜만에 만난 후 데이브의 향수 냄새가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돈브로스키와 벌랜더가 두 번의 월드시리즈를 실패한 디트로이트에는 짐 릴랜드 감독이 있었습니다. 돈브로스키와 함께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1997년 우승을 이끌었던 릴랜드는 2006년 양리그에서 모두 우승에 성공한 역대 두 번째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절친인 라루사와 대결했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을 마지막으로 은퇴합니다. 릴랜드는 온화하지만 승부에 약한 감독이었습니다. 반면 라루사는 승부에 강하지만 선수들에게 까칠한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더스티 베이커가 어느 쪽에 속하는 감독일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2011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설문에서 선수들은 같이 뛰고 싶은 감독으로 조 매든, 테리 프랑코나 베이커 등을 꼽았고 기피 감독에는 라루사와 슈월터를 올렸습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7명의 감독과 함께 했는데요. 시애틀 시절 마이크 하그로브, 클리브랜드 시절 에릭 웨지와 매니 액타, 신시내티 시절 더스티 베이커와 텍사스 시절 론 워싱턴, 제프 베니스터, 크리스 우드워드입니다. 클리브랜드 감독들은 추신수만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졌고 론 워싱턴도 추신수를 많이 아꼈지만 추신수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은 한 시즌밖에 함께하지 못한 베이커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올해 추신수는 SSG 랜더스에서 베이커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첫 우승 반지를 따냈습니다. 베이커가 가지고 다니는 두꺼운 수첩에는 선수들의 출신지와 인적사항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신시내티 감독 시절 베이커는 필라델피아 매치 원정 6연전을 앞두고 토드 프레이저를 쉬게 합니다. 뉴저지 출신인 프레이저가 6경기에서 모두 뛸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신 나선 잭 한나한을 호세 페르난데스와 만나지 않도록 합니다. 벤치 선수인 세자르 이스투리스의 가족이 마이애미에 살고 있음을 알았던 베이커는 마이애미 원정 경기에 이스투리스를 내보냈고 역시 등판 일정을 조정해 마이애미 출신인 맨 레이토스가 선발로 등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이커는 베테랑 선수들에게 며칠 전부터 언제 쉬게 될지를 알려줬으며 전날 어떤 큰일이 일어나더라도 휴식일을 변경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사기가 충천한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베이커 감독의 운영 철학입니다. 추신수는 베이커 감독과 함께 뛰면서 재밌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추신수는 호텔 로비에서 베이커 감독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이커 감독이 커피 한 잔을 하자며 커피숍으로 데려갔고 의미 있는 조언들을 해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는데요. 자리를 일어나는 추신수에게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분 전환을 하라고 용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2013년 이미 700만 달러를 받는 선수였던 추신수는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은 손자가 됐고 다음날 홈런 2개를 포함한 4안타를 칩니다. 20홈런, 20도루, 100득점, 100볼넷과 함께
조정 OPS 145를 기록한 2013년은 추신수의 최고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1개의 홈런은 모두 우완 상대였고 좌완을 상대로는 2할 1푼 6리 무홈런에 그쳤습니다. 이에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 만나는 투수가 좌완 프란시스코 리리아노로 결정되자 신시내티 지역 언론에서는 추신수를 라인업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이커 감독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자니 쿠에토가 이름 공격을 당했으며 신시내티가 리리아노를 극복하지 못한 그 경기에서 추신수는 좌완 토니 왓슨을 상대로 신시내티의 유일한 홈런을 기록합니다. 메이저리그 감독들의 대부분은 마이너리그로 은퇴한 벅 슈얼터처럼 무명 선수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메이저리그 감독이 되려면 마이너리그 코치부터 시작해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이미 큰돈을 번 스타 출신들은 이 시간을 견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란 베이커는 본명이 자니 비 베이커지만 어머니는 매일 흑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더스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공군기지의 정비원이었습니다. 베이커는 1967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자신을 지명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 조지아주는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커를 지명한 팀은 애틀란타였습니다. 그러나 베이커가 가기 싫어했던 애틀란타에는 베이커의 운명을 바꿔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이커와 15살 차이인 행크 애런이었습니다. 베이커의 어머니를 만나 내가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애런은 아버지처럼 베이커를 챙기게 됩니다. 애런이 1974년 다저스를 상대로 베이브 루스를 넘어서는 715호를 쳤을 때 대기 타석에 있던 선수는 베이커였습니다. 1976년 고향팀 다저스로 이적한 베이커는 1977년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0호 홈런을 때려냅니다. 베이커의 처음이자 마지막 30홈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역대 최초로 4명의 30홈런 타자를 배출한 팀이 됩니다. 그라운드를 돌고 들어온 베이커는 대기 타석에 있던 글렌 버크가 손을 높이 들고 있자 아무 생각 없이 손바닥을 맞부딪히는데요. 하이파이브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때 베이커가 처음으로 했다는 설과 베트남전 군인들이 처음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19년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로 활약하며 올스타 2번, 실버슬러거 2번, 골드글러브 2번과 MVP 투표 4위에 오르기도 했던 베이커는 은퇴 후 독특한 직업을 갖습니다. 투자은행에 입사해 주식 브로커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커는 행크 애런, 프랭크 로빈슨, 조 모건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흑인 코치와 감독이 필요한데 야구계로 돌아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국 베이커는 1년 만에 돌아왔고 4년 만에 샌프란시스코의 감독이 됩니다. 2002년 베이커는 베리 본즈와 함께 월드시리즈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아찔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이커는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딸을 30살에 낳고 아들을 50살에 낳았습니다. 이에 딸은 1979년생, 아들은 1999년생으로 당시 만 3살을 갓 넘긴 아들 데런은 샌프란시스코의 배트보이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데런은 월드시리즈 5차전 때 케니 롭턴이 3루타를 치고 나가자 배트를 가지고 오러 나갔고 홈플레이트로 돌진한 주자와 충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먼저 홈으로 들어온 JT 스노가 데런을 구조해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메이저리그는 배트보이의 연령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아버지가 워싱턴의 감독으로 있었던 2017년 워싱턴에 27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데런은 UC 버클리에 진학했고 2021년 다시 10라운드 지명을 받아 워싱턴에 입단했는데요. 이루수와 중견수로서 올해 더블A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높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구리엘이 부상을 당하자 바스케스를 지명타자로 쓰기 위해 코리 리를 세 번째 포수로 로스터에 넣었는데요. 2019년 32순위 지명자인 리는 데런 베이커의 대학 선배입니다. 재밌는 건 베이커 감독이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때려낸 곳이 휴스턴 애스트로돔이었으며 감독 데뷔전을 치른 베이커에게 패배를 안긴 상대팀의 1번 타자가
제레미 페냐의 아버지였고 베이커 감독이 1992년, 1993년 토론토의 시토 게스톤, 2020년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에 이어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세 번째 흑인 감독이 된 올해 정작 월드시리즈는 72년 만에 미국 태생 흑인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1차전에서 벌랜더의 교체 시점, 2차전에서 발데스와 몬테로의 한 박자 늦은 교체, 3차전 맥컬러스의 기용 등에서 사람은 안 바뀌나 보다 했던 베이커 감독이 5차전 이외에 불펜을 준비하는 모습과 프레슬리의 5아웃 세이브를 보면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시리즈는 베이커 감독 덕분에 우승한 건 아니지만 베이커 감독이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시리즈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세대에게 이쑤시개의 상징은 영웅본색의 주윤발이었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쑤시개는 베이커 감독의 상징이 됐습니다. 여기에 베이커 감독은 두 가지를 더 장착했는데요. 베이커 감독은 현역 마지막 시즌부터 손목밴드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현역 시절의 모습이 그려진 손목밴드를 만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사태 후 아무래도 더 조심해야 하는 고령이다 보니 검은 장갑을 착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이쑤시개, 손목밴드, 검은 장갑에 3종 세트를 장착하고 월드시리즈 최고령 우승 감독이 된 베이커는 휴스턴과 1년 계약 연장을 하는 것으로 내년 26번째 시즌이자 74세 시즌이 확정됐습니다. 과연 베이커는 2연패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휴스턴의 우승은 정말 보기 싫었는데 베이커 감독의 우승은 마음에 든다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 보면 휴스턴은 감독 선임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